지난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국민의힘 당내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친한과 친윤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 때 일부 언론에서는 친한과 친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쓴웃음이 아니고 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네. 과도한 해석입니까 그 언론은? 과장도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과장입니까? 과장이죠. 뭐 그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무데나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종의 해프닝인데 예. 그게 이제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전쟁은 아니라고 하면 평화입니까? 아니 갈등은 항상 있었죠. 예. 실질적으로 뭐 다 아시잖아요. 갈등은 당정 있다? 관계에 갈등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 의원들께서 그럼 그 이번에 만찬과 관련해서도 서로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왜 거기서도 그냥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냥 할 말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나와서 또 딴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 이제 그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걸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그렇게 대통령 막 얘기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예. 거고 그런 두 개의 관점이 이렇게 좀 뭐랄까 충돌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그렇죠. 만찬에서 평가가 갈리잖아요. 할 말 하면 되지라는 게 이제 친윤계 쪽 얘기고 친한계 쪽은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요 얘기거든요. 이 평가가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입장이요? 그 어떤 사물이 팩트라는 것은 그 현재 존재하고 예. 그 팩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정치적인 입장차,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거 얘기하는 뭐 겁니까? 그렇죠.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입장차 뭐 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저 주말에 금요일부터 뭐 앞서도 잠시 언급이 나왔지만 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이제 발언 가지고 뭐 친한계와 친윤계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투톱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김종국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관점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신지호 그 사무부총장이 했던 얘기는 이현종 그 어벤져스인가요? 예, 거기서 유튜브 나가서 채널. 그 예. 프로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가 예. 그 앵커가 이제 무슨 뭐 추경호 대표가 밖에 나가서는 한동훈 대표 뭐 비난하고 다닌다는데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만약에 그 비난해서 뭐가 달라진다면 모르지만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임새를 넣은 건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화가 나신 거죠. 예. 내가 언제 밖에 나가서 비난하고 다녔느냐. 근데 예. 그게 뭐 신지호 그 부총장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뭐 그렇죠. 만약에 뭐 그게 비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서로 감정의 에스컬레이터가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일은 아니다. 큰일은 아니죠. 뭐. 일단 하나만 사실관계 차원에서 이 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사석에서 디스하고 다닌다, 욕만 하고 다닌다라는 그 발언이 이제 그 채널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관계 차원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는 뭔가... 모르겠는데 그럴 네. 리가 있겠습니까? 비스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대표를 이렇게 뭐랄까 띄워준다 그러나 아니면 대표를 보호한다 그러나 예.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글쎄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또 따로 물론 사람이라는 게 뭐 앞과 뒤가 속과 겉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 다 마찬가지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무슨 대표를 비난한다 그럼 누워서 침 뱉긴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 친윤계 쪽에서 문제 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만찬 회동의 한 참석자가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윤계 최고위원이 만찬이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신지호 부총장이 사교 파티하냐
진짜 성질 같아서는 그냥 뺨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요 그러니까 표현 이게 왜 해프닝이냐면요. 그 얘기를 한 게 친윤계가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발언 자체가. 아 요거 저 가을밤을 즐기는 예, 예. 그냥 처음에 어. 아 이게 이름도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냥 한지아 대변인이 처음에 예. 물어보니까 예. 그냥 괜찮은 분위기였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을밤에 따뜻한 가을밤이었죠. 그거는 이제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대통령과 그 대표는 앞에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지만 한지아 대변인 저쪽 끝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한지아 대변인 정치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볼 때 예. 기자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남이니까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지호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신지호 저 부총장한테 그 얘기 누가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 모른대요.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아니 내가 알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럼 한지아 대변인이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공식적인 논평을 한 건데 공식적인 논평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예, 그 예. 얘기를 할 때 그냥 예. 의례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일부 보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라고 비판을 했던 거기 그럼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 뭐 친한계와 친윤계의 충돌 갈등 이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니다는 그건 말씀이신 제가 거죠? 보기에는 뭐 사실관계를 다 따져보면 그건 아닌 거죠. 자, 이 저 추경호 원내대표 측이 이게 해당 행위다. 뭐 저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이 해당 행위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도 언급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신지호 부총장은 뭐가 해당 행위인지 말해주면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이라는 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이런 식으로 같은 그 지도부 내에서 비난이 오가면 어떡하냐라고 사무총장한테 서범 사무총장한테 상의를 했고 서범수 참모총장. 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신지호 사무총장은 기획부총장은 예. 아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그걸 보면서 뭐 그냥 그러네 라고 이게 덮고 있는 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이구나. 뭐 언론이 원래 저도 그렇지만 I love travel이잖아요. 원래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언론이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해프닝이다. 그럼 더 이제 정리될 거로 보십니까? 그럼요. 잘? 네. 혹시 뭐 신지호 부총장이 무슨 뭐 유감 표명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답니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 덮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데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제일 좋다고 보세요? 오늘 아마 최고위원 회의니까 최고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 그냥 둘이서 악수하고 어깨 한 번씩 두드리면 되는 거죠 뭐.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이라고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요? 뭐 여기서 무슨 뭐 유감 표명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발언도 그렇고 두 번째 발언도 그렇고 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 얘기 더구나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다른 분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얘기 듣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이게 주말 사이에 뭐 좀 감정이 격화돼서 그런지 좀 불거졌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만큼 뭔가 당의 개파 갈등이 지금 폭발 직전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양측의 신뢰관계가 없어 좀 살얼음판을 걷는 거 아니냐 뭐 하나만 터져도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일부 그런 걸 희망하는 쪽 야당 쪽에서도 뭐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 당내 친한 친윤이라는 게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렇게 좀 따져보면 대부분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갈등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관점이 달라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그게 잘못돼서 지난번에 총선에도 우리가 크게 타격을 입었고 이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 표에
우리가 그 득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영향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과라든가 어떤 매듭이 없으면 이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용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입장에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친윤 친한 이런 식의 관점으로 대변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당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돼요. 당분간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어느 그렇게 정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폭발해서 무슨 뭐 엄청난 충돌이 있고 이 정도는 아니다. 그거는 뭐 뭘로 충돌을 할까요? 예를 들면 아니, 김 여사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희는 결국은 이제 그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필 규정이요? 네, 예.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거 이거 어쨌든 해결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 여사 부분도 그냥 마냥 무한대로 이렇게 그냥 질질 끌려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글쎄 이거 결국은 타협하고 예. 그리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지. 그럼 뭐 알겠습니다. 충돌한다고 예.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좀 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독대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했다는 보도는 없어요. 네. 뭔가 물밑 조율이 좀 있습니까? 물밑 조율이 뭐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 대통령실에서 뭐 어쨌든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여당 대표를 안 만나겠습니까 대통령이. 언제쯤에 무슨 의제를 가지고 만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금 저희가 제기했던 의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꼭 대통령과 네. 여당 대표가 뭐 외부에다가 의제는 1, 2, 3 이겁니다라고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만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 자, 위원님. 예. 당위의 측면에서는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신데 그렇습니다. 현실의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응할 것 같습니까? 응할 거라고 봅니다. 언제쯤? 결과적으로는. 예. 언제쯤에요? 머지않아 응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안 만난다. 그럼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하신 분들만 만나거나 예를 들면 뭐 수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만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건 뭐 별로 알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잖아요. 아니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독대하면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이 있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개연성은 있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뭐 매듭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매듭을 지으면 또 뭐가 터지면 또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또 사과해야 되느냐.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간다? 그게 지금 보면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지금 매를 맞고 그다음에 또 매를 맞을 일이 생기면 또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사의 사과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이슈면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자, 주제 하나를 좀 바꿔보죠. 정부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이런 입장이 발표가 됐어요.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이거 만들면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랑 중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왜 진작에 예. 만들어서 의사들을 설득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에 그 추계 기구에 뭐 과반 이상을 의사들로 채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좀 뭐 당근을 던지는 거잖아요. 예.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 공격을 덜 받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어차피 여야 의정이라는 게 정부가 요구해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야 정을 하자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여야 의정을 같이 해달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를 좀 맡아서 그 총대를 매달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밀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야 의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야 의정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다른 추계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를 무력화시키고 여기서 따로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정부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민주당의 강두구 의원이 주선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이런 시민단체 주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두구 의원은 정당한 행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의원의 개별 행동이다 뭐 이렇게 좀 선을 긋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명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뭐 의원의 개별 행동이다. 근데 그분이 왜냐하면 좀 특이한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조선 총독부의 뭐 설립일인데 왜 그걸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갖고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대리를 해줘서 그걸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촛불 행동이라는데 촛불 행동 시민 행동인가 뭐 촛불 시민 행동인가 그쪽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뭐 계속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탄핵을 하겠다고 길거리를 쏟아져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지금까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100몇 번을 뭐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근데 그거를 강두구 의원이 후원을 해서 후원은 아니고 뭐야 그 사무실을 빌리는데 의원회관에 있는 주선을 해서 의원회관에서 하게 한 거죠. 그거를 그 장소 제공을 해준 셈인데 저는 아니 도대체가 이 국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 개인의 행동이라고 민주당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그 의원회관에서 계속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 열거나 그런 시민단체들을 불러다가 그런 행사를 계속 열어야겠네요. 참을 수 없는 어떤 국회의 가벼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